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혜입니다. 이번에 이삿짐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제 옷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꾸역꾸역 옷장에 넣다가 지쳐서 1년 동안 손도 안 댄 옷들은 과감하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저는 청바지를 참 좋아하고 자주 입는 편인데 정리를 하면서도 많긴 많다 라고 중얼거리는 거 있죠. 세어보니 정확히 35벌의 청바지가 있더라고요. 꺄! 35벌 이러면 와, 제정신이야? 청바지가 왜 35벌이나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청바지가 많은 첫 번째 이유. 청바지는 오래 입어도 변하지 않고 잘 관리하면 평생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오염 생각해서 원래 옷은 잘 안 버려요. 두 번째,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몸무게가 비슷해요. 일단 사이즈가 맞으면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이상 버리지 않게 돼요. 세 번째,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니 청바지야말로 버릴 게 없다 이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행이 돌아오면 또 유행하는 청바지 하나 정도 새롭게 구입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35벌이나 되었던 거죠. 나팔핏, 통이 넓은 와이드 레그, 몸에 붙는 스키니 핏, 찢어진 디스트레스 진, 요샌 하이웨이스트 길이의 껑뚱한 통청바지도 유행이에요. 그런데 핏도 다르지만 워시도 다 다르잖아요. 물이 빠진 모습, 다크진, 라이트진, 미디움 워시도 색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청바지 핏도 다양하다 보니 많을 수밖에요. 도네이션한 청바지들까지 합치면 50벌 정도 될 거예요. 정말이지 박음질 하나가 달라도 청바지의 룩이 달라지는데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데님 자체를 무지 좋아합니다. 우리가 즐겨 입는 청바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청색의 진이라는 직물로 만든 바지를 블루진이라고 하죠. 여기서 진이란 당시 청바지 원재료를 수입해오던 이탈리아 항구 도시 제오나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탈리아 항구 도시 제오나가 불어로 진이에요. 청바지의 역사에서 리바이스 청바지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 리바이스 창시자 리바이 스트라우스거든요.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만들었는데 지금의 청바지의 대표 브랜드 리바이스가 된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금광 붐 아시죠? 1848년에 금을 캐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다 몰려들었었잖아요. 그 후 1850년 미국 캘리포니아 금광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좀 더 질긴 작업복을 만들기 위해 텐트용으로 생산된 데님을 이용해서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청바지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금광 열풍이 일어나면서 청바지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패배한 남부의 농업 개척자들과 서부의 광부들인 카우보이들 그리고 철로를 건설하는 업자들이 청바지를 수요하는 주요 고객이었어요. 이후 1872년 양복점 주인인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에게 동업을 제안했는데 어떤 동업이었냐?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청바지를 작업복처럼 입다 보니 자주 터진 거예요. 당시 터지기 쉬운 청바지를 강화하기 위해 구리 리빗을 붙이는 방법을 고안해서 1973년 특허를 받았어요. 청바지 주머니 끝에 똑딱 단추 같은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리 리벳이에요.
1900년대 초기 서부 카우보이 영화 속에 청바지가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바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런 청바지가 1900년대 산업화 물결 속에서 사람들이 즐겨 입는 평상복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자들만 입는 바지였다가 보그 잡지 패션 기사에 여성들의 청바지 수용 기사가 나오면서 1938년 리바이스에서 최초로 여성을 위한 레이디 리바이스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청바지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에게 유니폼으로도 입혀졌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군들에게 바지를 공급하던 유럽 상점은 청바지가 많이 남아돌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기 시작하고 이것은 유럽에서의 청바지 보편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에요. 청바지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끈기와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노동자들의 힘겨운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했던 청은 일반인들도 착용하는 일상의 아이템으로 변화한 것이죠.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면서 일부러 찢어서 만든 청바지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 자유, 해방 등을 나타내는 젊은이들의 상징물이 되었어요. 꼭 뭘 찢고 부수고 깨트려야 반항 좀 하네 라고 보여졌겠죠.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이르는 말인 유니섹스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청바지가 그중 하나예요. 청바지의 일반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별, 나이, 인종, 모든 계층의 구분 없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젊은 층에서는 실용성과 단순성을 벗어나 색상, 장식,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청바지가 패션화를 이루기 시작했죠. 또한 이 시기에 히피와 디스코 문화가 성행하면서 청바지는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청바지의 혁명가라 불리는 1970년대에는 유명 디자이너들이 데님 소재의 패션을 많이 선보였고요. 데님은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며 일상의 소재로 자리를 잡았죠. 1977년에는 청바지도 패셔너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듯 캘빈 클라인에 의해 디자이너 브랜드 청바지가 등장하게 돼요. 한국은 어떨까요? 데님은 한국에서도 유행의 선두주자예요. 데님은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에 의해서 다른 미국 문화들과 함께 흘러들어왔어요. 당시는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고 하던데 때문에 대중들은 청바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겠죠. 하지만 1970년대 청바지 입은 통기타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청바지를 대세로 떠올리기에 충분했어요. 미국에서 그랬듯 한국에서도 청바지 문화는 기성세대의 안일함과 불의에 맞서는 청춘들의 상징물이었고 이후 1983년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값싸고 실용적인 청바지를 입도록 했어요. 기성세대 역시 모든 옷과 잘 어울리며 개성을 드러내기도 충분한 청바지를 입으면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청바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남자들이 이상형을 꼽으라면 늘 긴 생머리에 흰 티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많이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남자들은 좋아하나 봐요. 우리 가요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처음 보는 날 보고 윙크하네. 이것 참 야단났네.
맞나요? 이 노래가? 1970년대 락그룹 사랑과 평화의 청바지 아가씨라는 노래예요. 청바지를 입은 예쁜 아가씨를 보며 설레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가사죠. 또 한때는 모든 국민이 알던 국민송 1989년 변진섭은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나열한 노래에서 제일 먼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꼽았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만든 건 여성 작곡가 노영심 씨였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선망하는 여성상을 그린 것임에는 틀림없어요. 쉽게 말해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멋진 여성은 몸매가 예쁜 여성이기 때문 아닐까요? 허리와 골반, 엉덩이, 허벅지, 긴 다리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된 여성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에 해당이 되니까요. 기업체 빌딩이 밀집한 공간의 평일 풍경만 아니라면 오가는 사람 중 셋 중 하나는 청바지 차림입니다. 남녀를 따질 것도 없고 더 이상 젊은이들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요즘엔 40대 이후 중년 여성 남성도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5만 원 안쪽에 저가 청바지가 있는가 하면 다이아몬드를 박은 1억 5천만 원의 고가 수입 청바지도 있어요. 미국도 월마트나 커스코에 가면 20불짜리 청바지부터 수천 불의 브랜드 청바지까지 다양합니다. 청바지는 트렌드와 세대를 뛰어넘는 패션 아이템이에요. 청바지 시장은 거대 시장으로 매년 성장하는데 문제는 이 청바지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옷이라는 점이에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을 거예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에 따르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32.5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약 7,00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청바지는 청색 물을 입히고 빼고 하잖아요. 이 푸른색을 만드는 워싱 가공 과정에서 대량의 물이 사용되는데 자연스럽게 물 빠진 색을 내려면 여러 번의 워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염색 물이 빠지면서 폐수 배출량도 늘어나겠고요. 낡은 청바지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돌, 모래, 사포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분지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한대요. 때문에 많은 청바지 회사에선 리바이스의 세컨핸드처럼 리사이클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수년 전부터 리바이스는 미국에서 중고 프로그램 리바이스 세컨핸드를 시작했는데 더는 입지 않는 리바이스 청바지, 재킷 등을 가져오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요. 수거된 중고 제품은 전문 세탁과 수선을 거쳐 자체 중고거래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됩니다. 가격은 옷에 따라 오리지널 가격보다 20-30% 저렴한 것 같아요. 청바지는 낡을수록 더 세련돼 보인다고 오래 입어서 자연스럽게 낡은 청바지는 특유의 매력을 더 뽐내는데 이런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래된 리바이스 제품을 구매하면 새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탄소 배출량은 약 80%나 줄일 수 있고요. 폐기물은 700g 덜 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잡지에서 청바지 리사이클 활용법을 봤는데 글쎄 청바지를 화분으로 활용한 거예요. 여러 색상의 청바지에 흙을 채우고 식물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데 식물로서는 아주 유익하대요. 무엇보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인데 얼핏 보면 전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꼭 상체 없는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어서. 하지만 아이디어로서는 짱입니다. 청취자분들 무릎이 튀어나온 청바지, 색이 바랜 청바지, 유행 지난 청바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청바지,
지금 당장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세요. 청바지는 리폼하기가 쉬워요. 일단 청 자체의 원단이 톱톱하기 때문에 에코백을 만들어도 튼튼해요. 흐물거리지 않고. 그리고 청바지의 허리춤이나 주머니만 떼어서 컵홀더, 카드 지갑 등을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요. 긴 바지는 반바지로, 반바지는 가운데를 터서 치마를 만들 수도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만들기 시작한 청바지 리폼. 하다 보면 정말 재미나요. 청바지가 한 벌이라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교회에서 합창단 분들께서 단체로 옷을 맞추실 때 가장 쉬운 복장이 흰색 상의에 청바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바지 한 벌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어린이들 학예회 때도, 커플룩도, 가족 사진을 찍을 때에도 청바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칫솔 같은 존재 아닐까요? 칫솔 없는 사람은 갓난아기 말고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청바지는 왜 이렇게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일까? 핵심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청바지를 입는 이들은 단순히 청바지라는 의복 아이템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바지가 가진 의미와 상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청바지는 젊음과 자유, 저항의 이미지를 내포합니다. 게다가 구겨지든 찢어지든 어떻게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실용성의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청바지가 젊음과 저항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이 아주 크대요. 1950년대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이 당시 입었던 리 브랜드의 101G 라이더스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다네요. 요즘 중년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는 이유는 젊어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뇌리에 입력된 이미지 덕분인지 청바지는 입는 사람의 나이와 감각을 한결 젊어 보이게 해요. 저도 70대이신 저희 아빠가 청바지 입으실 때가 제일 멋져 보이더라고요. 청바지는 이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비즈니스 웨어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 느끼시나요? 진정 멋스러운 사람이라면 청바지에 정장 재킷을 걸쳐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해요. 나의 체형을 잘 알고 커버할 수 있는 청바지의 핏을 골라 연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리가 짧은 사람이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부츠컷을 선택하시고요.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라면 무난한 일자형을 선택하세요. 허리가 굵은 사람이라면 제 허리선 바지보다 골반 바지를 선택하면 체형 커버에 도움이 됩니다. 청바지는 젊음과 정열을 넘어 실용성 그리고 질서를 의미하는 일상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청취자분들 새 청바지 구입하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옛날 것을 다시 활용할 방법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워싱턴 윤준의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